안녕하세요, 조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레전드 떡밥 2가지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떡밥은 모든 걸 잊게 만드는 이무의 능력이라는 떡밥입니다. 최근 제 영상에서 드레스로저와 원피스 세계관이 비슷한 평행이론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떡밥을 위해 해당 영상을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드레스로저 왕국의 둥근 섬 중앙에는 철룡이 도플라밍고가 사는 왕국이 우뚝 솟아있으며 그곳을 기점으로 좌우에 긴 다리가 있는데, 지구에는 레드라인 위에 마리조아가 우뚝 있으며 그곳을 기점으로 레드라인을 지나고 있다는 점. 드레스로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투어 때문에 쉽게 갈 수 없는 그린비트 지하에는 토타타 왕국이 있는데,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쉽게 갈 수 없는 달 지하에는 고대 도시 비르카가 있다는 점. 또한 드레스로저의 대결 구도는 루피 대 도플라밍고인데, 원피스 세계관의 대결 구도는 DA1족과 철룡인이라는 점. 그리고 이글이글 열매를 얻기 위해 전세계의 강자들이 모였는데, 원피스 세계관에서 원피스를 얻기 위해 전세계의 강자들이 바다에 모였다는 점. 저는 이러한 평행이론으로 인해 원피스 세계관의 마지막 대결도 드레스로저처럼 펼쳐질 거라 예상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글이글 열매를 얻으려던 강자들이 루피를 도와주는 것처럼 마지막에 많은 해적들이 루피를 도와줄 것이며, 우솝이 노예를 해방시킨 것처럼 마지막에는 우솝은 철룡인들의 모든 노예를 해방시킬 거라는 거죠. 다만 제가 이번 영상에서 드레스로저와 원피스 세계관 평행이론에 주목한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기억과 공백의 100년입니다. 드레스로저 이야기에서 주목할 것 중 하나는 슈가의 능력으로 잊혀진 자들과 잊은 자들입니다. 장난감으로 바뀌며 잊혀진 자들과 그들을 잊은 자들, 평행이론으로 따져본다면 공백의 100년으로 연결되겠죠. 그렇다면 공백의 100년에 대해 제가 주목한 게 있습니다. 왜 원피스 세계관에서 공백의 100년을 알고 있는 사람이 포네그리프를 읽은 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을까요? 분명한 건 공백의 100년에도 사람이 살았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900에서 800년 전이지만 역사는 입에서 입으로 넘어오기 마련입니다. 다만 공백의 100년에 대해서는 포네그리프를 본 자 아니고는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백의 100년에 살았던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무의 능력이 같은 평행이론인 슈가처럼 기억을 잊게 만드는 능력 아닐까요? 그렇죠. 드레스로저에는 슈가의 능력이 있었다면 원피스는 이무의 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슈가의 능력으로 장난감으로 변한 존재는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지기에 당사자가 장난감으로 변하기 전에 했던 행적도 모두에게 잊혀지죠. 다만 여기서 주목할 건 기록물은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무의 능력도 슈가처럼 다른 사람들의 기억을 모두 잃게, 아무도 기억 못하게 하는 능력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아닌 기록물을 남겨놓는 걸 금지했던 거죠. 모든 게 적혀있던 포네그리프를 말이죠. 게다가 슈가의 능력에 또 하나 주목할 건 슈가 열매 능력 중 하나는 불로불사라는 겁니다. 현재 이무는 철룡인의 선주인 최초의 20인의 맹세를 무시하고 허의 옥자에 앉아서 철룡인의 최고위인 오로성의 충성을 받고 있기에, 이무는 800년 전 세계정부를 설립한 최초의 20인 중 한 명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즉, 이무는 800년 전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무는 죽지 않고 살아왔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무가 불로불사 수술을 받았다는 가설이 가장 크지만, 평행이론대로라면 이무의 능력은 슈가 열매처럼 아예 불로불사 능력이 들어있던 거 아닐까요? 참고로 이무의 능력이 슈가의 능력이라는 게 아니라 이무의 능력도 슈가 능력처럼 불로불사가 되며 기억을 잊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무의 능력은 이름 자체로 떡밥이 있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본어로 바다를 뜻하는 우미의 로마자 표기는 우미, 그리고 우미를 거꾸로 하면 이무가 됩니다. 그렇죠. 악마 열매 능력자에게 가장 무서운 바다를 의미하는 게 이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무의 능력은 바다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드레스로저 떡밥으로 생각한다면 이무의 능력은 슈가 같은 능력일지도 모르겠네요. 두 번째 떡밥은 플루톤의 항해사, 날씨를 조종하는 여자 나미입니다. 이 가설은 해외 사이트 분석에 제 새로운 가설을 넣은 영상이니 참고해주세요. 원피스에는 신비롭고 이상한 섬 혹은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닥이 보이지 않는 싱크홀이 있는 애니에스 로비가 있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애니에스 로비에 있는 이 싱크홀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물론 처음부터 있던 흔적일지도 모르지만 가장 가능성 있는 건 플루톤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그렇죠. 애니에스 로비 내의 싱크홀은 한 발만 쏘면 섬 하나를 흔적도 없이 날려버린다는 플루톤으로 인해 만들어진 흔적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비정상적인 구멍을 그냥 생겼다기보다 플루톤으로 생겼다는 게 가장 일리 있기는 하죠. 참고로 플루톤은 섬 하나를 날려버릴 정도의 파괴력인데 애니에스 로비는 왜 멀쩡하냐고 의문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아마 플루톤으로 인해 파괴된 곳에 애니에스 로비를 만든 게 아닐까요? 다시 들어와 애니에스 로비가 플루톤으로 만들어진 곳이라면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애니스 로비의 디자인의 출처입니다. 애니스 로비의 디자인은 미국의 오리건주의 한 섬에서 영감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비교해보면 가운데 싱크홀처럼 뚫려있는 게 애니스 로비와 매우 유사하죠. 근데 여러분은 이 애니스 로비와 매우 비슷한 오리건주의 한 섬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토르의 우물입니다. 그리고 이 토르의 우물이라는 이름이 지워진 기원은 바로 토르의 번개로 만들어졌다입니다. 그렇죠. 만약 오다스미 애니스 로비를 번개를 맞아 구멍이 뚫렸다는 신화인 토르의 우물에서 영감을 받은 거라면 애니스 로비 역시 번개를 맞아 생긴 거라는 설정을 채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애니스 로비 같은 비정상적인 상태의 섬을 만들 수 있는 건 플루톤입니다. 그렇죠. 앞서 말한 것들을 종합해본다면 전원 플루톤의 공격은 엄청난 번개가 아닐까라는 거죠. 플루톤이 전기의 공격으로 애니스 로비 싱크홀을 만들었다면 주목할 건 애니스 로비와 비슷한 흔적이 원피스 세계관에서 나온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곳은 바로 하늘섬입니다. 에넬은 맥심과 능력을 합쳐 번개 공격을 하자 하늘섬이 흔적도 없이 바다구름과 함께 소멸해버렸습니다. 그렇죠. 마치 플루토처럼 에넬과 맥심의 번개 공격을 섬 하나를 흔적도 없이 날려버렸다는 거죠. 헬사이트는 이런 단서들로 인해 맥심이 플루톤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맥심이 플루톤의 미니 버전이 아닐까라는 거죠. 만약 플루톤의 미니 버전이 맥심이라면 플루톤의 전력도 맥심처럼 전기일 겁니다. 플루톤의 전력이 전기라면 주목할 건 바로 로저배에 있던 알입니다. 로저배가 처음 등장할 때부터 로저배에는 커다란 알이 있었는데 이 알의 정체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배의 일부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고대병기 우라노스와 관련된 것이다라는 여러 추측이 있었죠. 다만 분명한 건 로제적단이 들고 다니는 거대 알이라는 이유 하나로 고대병기 우라노스일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고대병기 우라노스가 아니라면 문제가 됩니다. 우라노스도 아닌데 이 거대한 알이 로제적단의 배에 있다. 거대한 알도 엄청난 떡밥인데 로제적단의 배에 그 알이 있다는 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떡밥입니다. 즉, 이 알이 우라노스가 아니라면 이상하다는 거죠. 근데 현재 저는 우라노스의 정체가 모모노스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니샤를 조종할 수 있는 모모노스케가 고대병기가 아니라면 이 능력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라노스의 이름을 언어학적으로 풀어보면 비를 내리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니샤는 하루에 2번 바닷물로 멱을 감는데 지니샤 위에 살고 있는 밍크족은 이 물과 함께 생선들도 딸려오기 때문에 은총의 비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렇죠. 지니샤는 밍크족이 사는 곳에 비를 내리는 자라는 겁니다. 마치 우라노스처럼 말이죠. 다시 말해 우라노스의 정체는 지니샤를 조종할 수 있는 모모노스케일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서 말한 로저의 작단의 배에 있던 알이 우라노스가 아니라면 이 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저는 웨더에그라고 생각합니다. 남이에게는 정체 모를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의 이름은 웨더에그입니다. 웨더에그는 날씨가 들어있는 알로 눈, 비, 번개 등 여러가지 기술을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나미의 웨더에그처럼 로저의 작단 배에 있는 알도 알이라는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웨더에그는 눈, 비, 번개 등 여러가지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로저 배에 있던 알도 엄청난 기후를 조종할 수 있는 웨더에그였던 거 아니었을까요? 사실 로저 배에 있는 알이 웨더에그라는 근거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로저의 적단이 시키의 적단과 싸울 당시 날씨의 도움을 받아 무승부를 겨뤘다는 겁니다. 그렇죠. 갑작스러운 날씨로 시키의 함대에 반입하게 된 건 로저 배에 있던 알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죠. 다만 이내 웨더에그를 누군가 조종했다기보다 웨더에그에게 담긴 힘이 두어졌다라고 표현해야겠죠. 로저의 적단의 배에 있는 알이 웨더에그라는 또 하나의 근거는 이 알은 루페의 적단이 얻을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루페의 적단이 로저의 적단의 평이론인 만큼 이 알을 로저가 사용하지 못했다면 주인공이 루피의 랭을 사용할 겁니다. 만약 이 알을 루피의 랭이 얻는다면 주목할 건 나미에게는 날씨를 조종하는 여자라는 떡밥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후 빅맘의 별명이 날씨를 조종하는 여자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나미가 소울소울 열매를 먹는다는 떡밥일지도 모르지만 갑자기 열매를 먹는 것보다 나미가 로저배의 웨더에그를 얻어 날씨를 조종하는 여자가 되는 떡밥이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 앞서 말한 것처럼 맥심이 플루톤의 미니 버전이라면 플루톤의 전력 역시 번개일 겁니다. 플루톤의 전력이 전기라면 조종할 수 있는 자는 현재 3명입니다. 에넬, 빅맘, 그리고 거대 웨더에그로 날씨를 조종할 수 있는 나미까지. 게다가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건 나미는 원피스 세계관 최고의 항해사라는 겁니다. 그렇죠. 전기가 전력인 전함을 움직이는 건 쉬울지 몰라도 혹은 전기가 전력인 배 정도의 전함을 항해하는 건 쉬울지 몰라도
거대 전함을 전기로 항해하는 건 어떤 누구도 쉽지 않다는 거죠. 다만 원피스 세계관 최고의 항해사라면 플루톤의 항해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렇죠. 원피스 세계관 최고의 항해사만이 플루톤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해외 사이트는 애니스 로비의 흔적과 맥심이 플루톤의 미니 버전이라는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가설에 로저 작단의 배에 알이 웨더에그라는 것과 나미가 이 웨더에그로 플루톤을 항해한다 했는데 과연 이 가설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